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슈 트래커 기포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얼마 전에 그 발견된 문건이죠. 얼마 전 아니고 바로 네, 최근에 일단 최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문건인데 이미 다른 분 유튜버님들이 이제 리뷰한 내용이긴 한데 저도 이것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은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어, 조금 놀랐습니다. 뭐냐면 그런 거죠. 선관위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이미 선관위 직원에게 부여된 권한이 법적으로 소위 말하는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관위 직원의 어떤 그 인터뷰나 이런 내용을 보면 뭔가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발 당해도 그러라고 하고 뭐 굉장히 단단하게 의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저렇게 강한 모습을 보일까? 민원인들이 이렇게 불만이나 이런 의혹을 이렇게 제시하면 좀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세로 말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억압적이고 뭔가 시민 위에 있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일반인으로서.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선거 투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그들의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그들이 다룰 수 있는 권력이죠. 권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 문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선관위 내부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한 그 수사 의뢰 문서예요. 그래서 발씨는 서울시 선관위의 어떤 지도과장이라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에 있는 조사 1과장한테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선관위에서 5월 7일 날, 뭐 4월 10일, 12일, 4월 15일 날 투표장에서 발생했을 때 불법적인 여부를 그들 의미에서 불법적인 여부를 좀 정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의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또 조사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조사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뭐 검찰 조직도 아니고 경찰 조직도 아니고 선관위 내 조사과가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그 주인공 분들은 이전부터 여기 보면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회장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이 있고 그런 불법 여부를 이분들이 도리어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서 선관위 직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개표 업무를 방해했다고 그러는데 의혹을 제기한 거죠. 방해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네 분인가 5분을
어떤 불법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 서울 선관위에서 한 명 한 명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력에 대한 부분도 다 여기다 기술을 했어요. 마치 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뭐 뒷 배경과 그 사람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마치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혐의 여부를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회장이었고 뭐 오프라인에서 강조해오고 뭐 실질적으로 그 투표일에 본부석에 가서 뭐라고 하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이런 뭐 대한민국 공정선거 추진단 공개 모집한 등 사전에 주도 면밀히 계획함 뭐 이런 거, 그리고 위원회 사무실 난입 같은 거는 항의일 수도 있겠죠. 난입 뭐 단어 차이긴 한데 난입이라기보다는 항의한 것에 대해서 뭐 업무 방해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이게 한 5장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분에 대해서 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뭐 그런 내용들 하면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서울 선관위에서 이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통신자료 확인이 있어요. 통신자료 확인.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민간인에 대해서 자 보세요. 이 문구는 이 문건은 5월 7일에 작성됐는데 그 당시에 이분 아까 얘기한 그 한 명의 시민에 대해서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7일 동안 이분의 전화 통신 내역을 조회한 바, 그러니까 서울 선관위에서 지금 이 문건을 작성하는 분이 특정한 시민의 전화 통신 내역을 조회했대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개인정보 때문에 사전투표날 CCTV도 가리도록 핑계를 댄 서울 선관위에서 특정 사람의 전화통신 내역을 조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누구하고 송수신 양이 총 120회, 어떤 방송 아무개하고 24회, 아무개하고 9회, 아무개하고 10회, 아무개하고 4회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문건은 고발되기 전에 선관위 수사과에 의뢰를 하는 건데 의뢰하기 전에 전화 통신 내역을 조회할 권한이 있는지 선관위 직원한테.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을 보면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공직선거법에 272조 3회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low.go.kr 가보시면 누구나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급 선관위 직원은, 모든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 행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는 당해 선관위 소재지에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그러니까 지방법원이죠. 수석 부장판사 또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용기간, 이용요금에 대한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그죠? 밑에도 같은 내용이고. 근데 3번에 제1항, 2항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열람 제출 요청한 때에는 제1항, 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2012년 2월 29일에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정보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 통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그리고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각급 선관위 직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1항부터 3항까지의 자료 제공받은 때에는 30일 이내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기가 조회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선관위에서 고발, 수사 의뢰한 경우에는 그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권한과 권력이 있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같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특별한 내용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네,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통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뭐 나에 또 한 분 계시죠. 그러니까 네 분인가 5분이 다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사무실 난입해서 뭐 업무를 방해하고 뭐 개표소 본부서로 와서 계암 중단을 요구하고 뭐 사진 찍어 수시로 전달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선거죠. 투표를 안전하게 그리고 또 의심되는 부분이 있나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것들을 안 할 거면 참관인이 왜 필요하고 어떤 특정 기관에서 그냥 다 아무것도 찍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항의도 하지 마 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세 번째 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개표 참관으로 근무했고, 그러니까 신상에 대해서 쫙 쓰는 거예요. 개표 참관으로 근무했었고, 개표소 소요 교란, 본부석에 항의한 게 개표소 뭐 소요 교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사무실 난입, 사전투표 반대, 그런 내용들이고요. 세 번째도 그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소란하고 뭐 그 다음 분은
참관인으로 근무했었고, 뭐 2차례 가서 항의하고, 위원회 가서 업무 방해하고, 뭐 동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4번째 분인 것 같은데, 4번째 분은 이분도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근무했었고, 단상에 올라가 항의하고, 이의신청서를 제기하고, 그 내용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바에 보시면은 안무개 있고 통통한 할머니, 빨간 스카프 여성. 네, 왠지 이런 문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작성한 문구 같지 않고, 왠지 밑쪽, 저 북쪽에서 쓰는 그런 문구 냄새가 좀 풀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운동권 이런 정치적인 거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문구 내용으로만 봐도 왠지 그 냄새가 풀 풍기지 않나? 뭔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쓰는 보고서 같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북쪽에서는 모아놓고 재판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저만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네. 참 황당한 지금 문구가 발견됐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법 여부를 앞에는 이제 그 4분인가 5분에 대한 그 신상과 어떠한 그들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나열하고, 이제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서머리를 하는 거죠. 위원회 사무실 개표소의 소요, 교란 및 개표 간섭 행위. 그래서 아무개는 사전투표 의혹을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선동, 사진 촬영을 독려하는 게 왜 선동이죠? 투표가 잘 진행되는지 참관인들이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는 것들이 왜 선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참관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는 걸 잘 모르시는 참관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잘 아시는 이런 분들이 사진 촬영, 봉인지 같은 경우 사진 촬영 등을 독려하는 등 정보를 준 건데, 이걸 선동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문구를 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이 선거법을 잘 알 텐데, 이런 거는 참관인들이 촬영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인데, 이거를 왜 동료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선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 나머지 분, 빨간 스카프 여성 등 10여 명, 이것도 여기다 기술했고요. 그리고 개표소 소요, 교란 및 개표 간섭. 네. 이분들이 개표 사무를 현저히 지연시킨 바, 선거법 242조, 244조, 246조,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개표소 무단 출입, 개표 참관이 아닌 사람이 난입하여 선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83조, 256조 위반됐다. 이렇게 레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서울 선관위 직원은, 그래서 아까 4분인가 5분, 그 10여 명 내에 있었던 그 한 분이 선거범죄 이력이 있다는 거, 이분의 이력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조치 의견으로는 고발했다는 건지 고발이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사무실 수차례 몰려 사전투표 보관 장소를 보여달라는 소란을 피우며 업무 방해했고 정당 근거 없이 사전투표함, 일반 투표함 봉인지 서명 위조되었다고 선동부하여 개표 중단 요구, 개표소 소요 교란하여 위원회 기표 3을 방해했으며 사전투표 참관인 서명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함으로써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계속하여 광범위에 유포하는 등 그 위반 정보 중대하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고발이 된 것 같은데요. 이분 고발이 됐고 이건 이제 수사를 의뢰하고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빨간 통통한 할머니, 빨간 스카프 여성 이렇게까지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까요? 갖은 소란인지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건지 시민으로서는 그런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그 권리가 있는데 업무 방해 엄중한 조치 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왔던 그 부침 그 자료로서 난이밀지라고 하는데 난이밀지라든지 통신 자료 3부 그리고 통화 내역도 있네요. 통화 내역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통신 내역 중에서 이분들의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모두 다 들여다봤다는 얘기입니다. 통화 내역을. 그죠? 진짜 충격적이네요. 통화 내역. 이 선관위직원이 그런 권력이 있는지 참 몰랐었던 부분인데 통화 내역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데요. 그리고 핸드폰에 촬영 동영상 한보 핸드폰에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발췌를 했죠? 네. 그리고 그 기타 외에 여러 가지 수사 의뢰에 필요한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을 포함해서 모두 붙여서 이제 중앙선관위 수사 일과에 보내는 그런 내부 문서입니다. 사실 이게 그런 것들이 문건이 지금 나와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